일단 여러분들이 사실 다 풀어봐야 되는데 내가 풀어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12번 문제 12번 답이 뭐 나왔어요? 뭐 다 나왔으면 안 풀고요. 이게 지금 연속인 함수니까 F1은 뭐 나왔죠? 마이너스 1이랑 F3은 1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거 사실 수투 문제죠? 모르겠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13번은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지금 요 FC랑 GC가 같도록 하는 C가 열린 공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쉬운 논술로 나오거든? 그리고 이것도 어디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먼저 함수를 하나 잡죠. hx를 뭐로 잡을까요? fx 빼기 gx를 하자. 지난번에 논술은 어떻게 쓰자고 했어요? 문장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고 했어요. 논술의 기본은 문장으로 써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학교 서술형 논술이니까 뭐뭐라고 하자 이렇게 말로써 써줘야 돼요. 글로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 같은 거를 잊지 않고 써줘야 돼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hx는 연속이므로. 근데 이게 왜 연속이죠? f랑 g랑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f랑 g랑 연속이니까 이 구간에서 hx는 연속이므로 사이값 정리에서 이렇게 써줘야 되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 근데 뭔가 빠졌네요, 조건이. h0을 집어넣어 봐야죠. f0 빼기 g0이니까 f0은 얼마예요? g0보다 작다며요. 그럼 얘가 0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 1 집어넣어 보면 f1 빼기 g1인데 f1이 더 크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hc가 0인 c가 요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논술의 두 번째 기본은 뭐라 그랬어, 얘들아? 반드시 써야 하는 거. 그렇지, 결론은 반드시 쓰자 그랬죠. 따라서 FC는 GC인 C가 요 구간에 존재한다. 이걸 반드시 써줘야 돼요. 논술의 두 번째 기본은 결론을 반드시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쓰는 것과 결론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논리적 모순이 없게 쓰는 거, 조건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지켜도 뭐 서술에 있어서 감점 당할 일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답을 맞추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을 맞춰서 그냥 논리정연하게 쓰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써야 돼요. 되게 빨리 써야 되고 이런 연습을 해봐야 논리성이 길러져요. 그래야 30번 문제 같은 킬러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보통 논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뭐 제시문 같은 걸 보시면 이거 지워도 되죠? 가제시문은 연속에 대해서 나와 있고 나는 구간에서 연속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다는 사이값 정리고 라는 미분계수의 정의고 마는 도함수의 정의잖아.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걸 물어봤었냐면 이거 한번 볼게. fx가 실수 전체에서 이 예제가 아니네요. 미안해요. fx가 미분 가능이면 fx는 연속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네. 맞아? 그럼 이거의 역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역은 성립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 예제로 어떤 걸 들죠? 만약에 면접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뭐라고 예제를 들 거야? 그치. 이게 절대인사라 되고 싶지. 맞아? 근데 이거는 내가 문과들이 드는 예제라 그랬잖아. 네. 그럼 이과인 우리들은 어떻게 예제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식이죠. 이과인 우리들은 얘를 예제로 들어줘야 한다고. 알겠어?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는 0.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도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예예요. 알겠어요? 이해하죠? 근데 그건 지금 내가 1, 2번의 답을 다 얘기해버렸죠. 근데 이거는 서술도 좀 중요해요. 14번 보면은 함수 fx가 0에서 연속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래요. 그럼 0에서 연속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려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같은지 다른지를. 그럼 f0은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굳이 쓸 필요 없고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 x가 0으로 갔을 때 요 x 사인 x분의 1의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돼요. 요거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죠? 민선아, 요 극한값 어떻게 구했죠, 우리? 현수, 이 극한값 뭘까요?
0이요? 왜죠? 이유를 얘기해줘요. 어떻게 하죠? 도함수의 정의요? 민주 어떻게 구하죠? 요 극한값? 무슨 정리로부터 요 극한값을 구하죠? 현석원 무슨 정리로부터 요 극한값을 구하죠? 뭐야 이거 아무도 진짜 모르는 거야? 그냥 치환하면 되는 거예요. 치환이요? 어떻게 해요? 뭐를요? x분의 1 t. 아 x분의 1을 t로요? 네. x분의 t로 치환하면 x가 어떻게 되는데? 무한대로. t가 무한대로 가요? 네. 그럼 t가 무한대로 가서 t분의 1. t분의 sin t 이렇게? 얘는? 0. 얘는 0이다? 그러니까 이게 0인 이유는 그러면? 네? 이게 0인 이유는? 샌드위치. 그치 샌드위치 정리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좀 곤란해. 알겠어? 얘 이렇게 쓰면 감점이야. 이건 증명이 아니야. 왜냐면 이걸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알겠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객관식 풀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얼핏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알자가 좀 공부의 목표거든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은 수학적으로 요 sin x분의 1 같은 게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얘는 sin 값이니까 무조건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단 이상이죠. 그 다음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다 양변에 뭘 곱해요? x를 곱하는 거죠. 그럼 x를 곱하면 요 x sin x분의 1이 요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럼 양변에 x를 0으로 보내죠. 그럼 x를 0으로 보내면 요 식은 0으로 가고 요 식도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요. 알겠어? 근데 요렇게 썼더니 이게 한양대 문제였거든요. 한양대에서 요렇게 쓰면 다 5점씩 감점했어요. 왜 그랬을까? 5점씩 감점했거든? 왜 그랬을까? 어디에서 좀 논리적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호가 좀 문제가 생기죠? 양변에 이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양변에 x를 곱할 때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므로 0보다 큰 쪽에서 올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식이 x sin x분의 1이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줘야 될까? 뭐 어떤 걸 붙이면 될까? 아 그렇지 여기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 절대값을 붙이면 얘가 0으로 왔을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요 한 끗 차이로 5점이 날라갔어요. 이해했죠? 이거 10점짜리였는데 5점이었어 이게. 지워볼까? 지워도 돼요? 이해했죠? 뭐 안 어렵죠?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그러면. 지울게요. 자 지우고 다 지울래요. 다 지울래요. 그 다음에는 요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하래. 그럼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가 존재하는지를 보라는 거지? f'0이 존재하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f'0의 정의로부터 유도해내야 되거든. f'0의 정의가 뭐야?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빼기 f0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다 알죠? 이 정도 뭐 자연스럽게 쓰죠 우리는.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0은 0으로 정해져 있고 얘는 그냥 fh죠.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보면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얘는 h sin h분의 1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약분되죠. 그럼 h가 0으로 갔을 때 sin h분의 1은 어디로 가요? 얘는 모르죠? 맞아? 이 h분의 1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문제는 굉장히 쉽죠. 맞아요? 근데 사실 진짜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 도함수가 3이 되는 값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래요. 그럼 도함수가 3이 되는 값이 얼마나 많이 있는 값에서 논하려면 사실 0에서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인 점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지울게요. 여기는. 여기 지우고 그럼 우리가 답을 쓸 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15번은 0이 아닌 점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x가 0이 아니라면 0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요 도함수는 얘는 0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은 미분 가능해요. 왜냐면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죠. 0을 제외한다면. 그래서 곱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0이 아니라면 f'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는데 속미분도 해주니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곱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요거에 따라오죠?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요 도함수가 3이 되는 x가 얼마나 많은지를 논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실 무슨 정리 이용해 줘야 될까요?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 주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어떤 함수를 또 잡을 건데 어떤 함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gx라는 함수를 요 sin x분의 1 빼기 x분의 1 코사인 x분의 1 빼기 3이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이라 하자.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근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좀 직관적으로 얘가 0보다 크도록 하는 x를 하나 집어넣어 보고 싶은데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0보다 클까요? 다 나의 질문이에요. 이해했나요? 요게 0이 되는 x가 얼마나 많은지를 논하고 싶은데 요 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x를 직관적으로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x에다 무엇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럼 x에다 무엇을 대입해 보면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센스입니다. 합성. 합땡. 내 질문의 대답만 해요. 요 값이 0보다 크려면 x에다 무엇을 대입해야 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합성을 하고 대답하면 난 뭐라고 해줘야 되나요? 틀려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얘기해봐요. 자, 이 값이 그러면은 이 값이 0보다 큰지를 확인하려면 이 앞에가 3보다 큰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네. 그럼 사인의 x분의 1이랑 코사인 x분의 1이 어떤 특수각으로 나와야 하는 값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x에다 무엇을 대입해야 할까가 나의 질문이라고. 아, 어렵네요. 대답이 안 나오네요.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뭔가 말하려 했어. 말해줘. 8분의 1. 어? 8분의 1. 그렇지. 파이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파이분의 1을 집어넣어 보면 사인 파이니까 0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요 앞에가 파이로 변하죠. 얘 0보다 크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 뭘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거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거 했으니까 이번엔 진짜 바로 나온다. 뭘 집어넣으면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 2파이분의 1을 집어넣는 거예요. 2파이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역시 0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얘는 0보다 작죠.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알아내냐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2파이분의 1부터 파이분의 1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요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생각해내야 돼요.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한다 그랬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1이랑 그 다음에 수2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미적분 확통의 앞대가리들을 먼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럼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논하라고 했잖아. 그럼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 여기 또 뭐 넣어볼까 이번에 그러면 3파이분의 1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럼 3파이분의 1 집어넣어도 얘는 0이지. 그럼 얘는 지금 얼마야? 3파이잖아. 그럼 얘도 0보다 크잖아. 여기 4파이분의 1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4파이 빼기 3이 0보다 작잖아. 그럼 느낌 맞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얼마나 많이 존재해? 되게 많이 존재하잖아. 그럼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여기가 지금 보면은 2n파이분의 1부터 2n-1 파이분의 1. 요 구간에서 각각 적어도 한 개 이상씩 존재하는 거지.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 맞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맞아요? 뭐 정수여도 상관없어요. 여기 마이너스 파이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수들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는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 x가 무수히 많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간략하게 써놓은 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두 번째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지금 사실은 충분히 시간을 많이 주고 여러분들한테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려면 하루에 많은 문제를 못해요. 두 문제 정도밖에 못해요. 두세 문제. 그래서 좀 겨울방학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좀 시키고 싶어서 시간 조금 주고 빨리 풀어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를 복습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면 여름이나 그쪽 넘어가죠? 그럼 다 망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단면으로 준 이유가 있어요, 민선아. 왜 단면으로 줬냐면 여기 이 문제를 뒷면에다 직접 너가 채점하기 좋은 논술 답안을 적어보라고 뒷면에다 이렇게 비워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복습해오는 게 숙제예요. 다른 숙제 없고요. 그냥 복습만 하자.
그럼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풀었으면 복습하는 1시간? 해봤어요? 민주 써봤어요 직접?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좀 걸린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시간이면 완전히 자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아서 시험 볼 거예요. 모아서 시험 볼 겁니다. 10문제 시험 볼 거예요. 10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가면 한 50문제, 70문제 하면 10문제 딱 비표용지에다 백지 주고 쓰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점수가 이제 뭐 한 80점대부터 20점대까지 나뉘어요. 같이 해볼까? 얘들아? 18이 얼마냐? 18. 갖춘 적 없어. 자, 17번 보면은 그런 거 이제 외워서 쓰는 게 아니야. 문제를 먼저 잘 읽어봐야 되는데, 자, 요런 원뿔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원이랑 수투의 좀 짬뽕? 수원이랑 수투의 짬뽕인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잘려져 있죠. 그러니까 원기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얘가 지금 O, B, A, 반지름 1, 2예요. 여긴 X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도 얼마예요, 얘들아? 여기도 X죠. 일단은. 됐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면 요 전개해 버리면 이런 부채꼴이 나오잖아요. O, A, A 프라임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여기 지금 요 모선의 길이가 2X죠. 맞아? 그다음 요 호의 길이는 얼마예요? 4파이잖아. 맞아? 그럼 요 중심각은 얼마예요? 중심각은 얼마예요? X분의 2파이. 그렇지. X분의 2파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X가 2래요. 그럼 X가 2라는 건 요 중심각이 뭐가 된다는 거죠? 파이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반원이죠, 반원. 네. 맞아? 그럼 그림이 17번은 지금 요런 반원에 대해서 볼 건데 지금 원뿔 되니까 여기까지는 실선이고 뭐 여기서 이제 점선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 됐어? 여기가 O, 그 다음 뭐 A가 여기 있다고 보시고 여기 A 프라임 이렇게 생각해 볼까? 여기가 B. 됐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경로의 최단 거리를 구하래. 그럼 어떤 경로를 말하는 거냐면 한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 B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직원뿔 때 옆면을 한 바퀴가 뭐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간 거죠. 네. 맞아? 그러면은 B가 여기 있다고 보면 안 되겠네요.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럼 B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B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래. 근데 여기까지는 뭐 오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이 위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뭐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없잖아. 내 말 이해하냐? 그러니까 한 바퀴 돈다는 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한 바퀴 간다는 거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요 호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를 P라고 한다면 내 말 이해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는 얘를 펼쳤으니까 A에서 이 지금 원에 접하는 어느 점까지는 갔다가 여기 P에서부터는 요 호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말 이해하죠? 그럼 얘 이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요 최단거리란 AP라는 선분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 호 PB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우리 문제 답이에요. 알겠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X가 2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 길이는 4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지금 뭐로 주어진 거예요? 1로 주어진 건가요? 맞나요? 2로 주어졌나요? OP니까 여기 2네요. 2. 여기 2죠. 맞아?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는 순간까지. 그럼 직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얘가 지금 몇 도냐? 2분의 1이죠. 얘가 3분의 파이죠. 맞아? 그럼 AP의 길이는 얼마냐면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2루트 3이지. AP의 길이는 선분의. 그럼 여기 각은 얼마야? 여기 각은 3분의 2파이지. 맞아? 그럼 요 호 PB의 길이는 어떻게 돼? R 세타잖아. 그러니까 3분의 4파이. 요게 답이라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민선 이해 가요? 현수 이해 가요? 저희가 3분의 파이. 아, 이거 왜 3분의 파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원까지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이 원에 접하는 순간까지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야. 근데 얘는 지금 전체 길이가 4잖아. OA 길이가. X가 2라고 주어졌으니까 전체 길이는 4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 길이는 2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2니까 요 사이각이 3분의 파이가 돼야 되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직원풀이 뭐야? 직원뿔이 뭐냐고? 이렇게 생긴 게 직원뿔이야. 그래요? 어. 저거는 직원뿔 중심각 180도예요.
직원뿔의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x가 2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x가 2일 때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고. 자, 그럼 18번이 이제 18번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18번은 이게 좀 짬뽕돼 있거든. 경로의 최단 거리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래. 근데 일단은 이 중심각이 이 파이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네. 얘가 이 파이를 넘어선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x가 최소한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요 왼쪽 거 지워도 됩니까? 왼쪽 거 지울게요. 왼쪽 거 지우면 자 일단 요 그림을 좀 다시 기억해놔. 요 그림을 기억해두고 우리가 최단거리 입체에서의 최단거리를 구할 때는 펼쳐서 하는데 두 가지 상황을 볼 거거든. 근데 하나는 여기가 지금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근데 첫 번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요 중심각이 일단은 x분의 2파이였어. 근데 x는 일단 1보단 커야 된다 그랬어. 근데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조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 홀을 따라서 가는 방법이 있지. 얘가 b라고 하면. 맞아?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어. 얘가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네. 맞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가 수직이 되는 순간. 맞아? 그럼 수직이 되는 순간이면 얘가 수직이면 얘가 지금 2x였고 얘는 x잖아.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지. 맞아? 얘가 2분의 1이니까 요 사이각이 3분의 파이일 때까지는 요런 상황이야. 맞아? 그럼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x가 6일 때잖아. 그러니까 1과 6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경우야.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x가 만약에 6보다 크다면 얘가 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두 가지 경우들로 나눴을 때 지금 최단거리들을 구하라고 했으니 그 최단거리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려면 그럼 요 경우에 해당하는 fx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AP 선분의 길이에다가 호 PB 길이를 더해줘야 되잖아? 그럼 AP 선분의 길이는 얘가 3분의 파이라고. 됐어? 얘가 수직이 되는 순간이 3분의 파이잖아. 그럼 2x에다가 3분의 파이를 곱하지, 사인에. 맞아? 그럼 2x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얼마야? 루트 3x인가? 네. 됐어? 두 번째는 요 호의 길이를 더해줘야 한다고 했지. 그럼 요 호의 길이는 전체 x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줘야 되잖아. 여기 사이각, 요 사이각이 지금 얼마냐면 요 각이 x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줘야 되는데 이 호의 길이는 여기다 반지름을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x를 곱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요게 fx고 자, 두 번째는 6일 때 이 경계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6보다 이상이라면 얘가 직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가 직각은 아니고 얘가 2x고 얘가 지금 x죠. 그러면 이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 나왔으니까 요건 어떻게 구해요? 뭘 이용해서 구하죠? 삼각형이니까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죠. 그럼 이거의 제곱은 AB 길이의 제곱은 4x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 제곱의 코사인의 x분의 2파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의 루트를 씌운 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기 때문에 루트에 5x 제곱 그 다음 빼기 4x 제곱의 코사인의 x분의 2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럼 x는 내가 뭐 앞으로 끌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 그럼 18번도 이어서 해보면 요 18번은 논제 2에서 구한 fx에 대해서 6에서의 연속성을 논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6을 경계로 함수가 나누어진다는 생각을 좀 얻어냈어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6을 경계로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얻어냈어야 되고 연속성을 논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6일 때 함수값이랑 극한값을 비교해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다 6을 집어넣어 볼까요? 6을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 보면 얘는 얼마죠? 이거 x 그냥 끌어낼까요? 그럼 6 곱하기 루트에 5 빼기 코사인 3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인가요? 2분의 이렇게 나오나요? 나 맞게 썼나요? 그럼 2분의 10이죠. 그럼 루트 2분의 3이죠. 그럼 약분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도 루트 2로 약분하니까 3루트 2잖아요. 네. 그럼 뭐가 남았죠? 플러스 바뀌었죠. 18로. 어디가 플러스야? 코사인 3분의 그러니까 답이 뭐야? 이게 뭐가 나와요? 6루트 3 나오나요? 6루트 3 나오죠?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일단 유니트 3이에요. 함수값은. 그럼 극한값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얘가 x가 6으로 갈 때 x가 6으로 가는데 6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올 때 fx는 여기다 6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6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가 지금 2파이니까 사라지니까 유니트 3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가 6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x가 6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이 fx의 극한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x로 묶어줘 버리면 x가 6으로 갔을 때 얘가 x 루트에 5 빼기 4 코사인의 x분의 2파인데 6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부정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극한값이 6 루트 3인 거죠. 그러니까 6 루트 3, 6 루트 3 똑같으니까 x는 6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한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함수값, 극한값이 다 동일하므로 6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써줘야 정확한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죠? 자, 뒤에 것도 사실 모르겠어. 나야 이 문제를 여러 번 봤으니까 이 처음의 느낌이 기억이 안 나거든 사실은. 너희들은 생전 처음 보는 문제잖아. 그래서 이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6학년도에 건국대학교에서 나왔거든요. 이 건대 문제예요. 근데 작년 2019년에 시립대 문제에서도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상하함수 설명하면서 했는데 그럼 상하함수는 사실 수원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대부분 아니까 요것만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요 2세타 요거는 2배각 공식에 의해서 2사인 코사인 세타라는 거 알죠? 맞아요? 얘네들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요 2배각, 3배각, 반각, 그다음 고불합으로 합을 곱으로 이런 공식들은 제일 출발이 요 덧셈 정리죠. 맞습니까? 네. 요 덧셈 정리가 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뿔마,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됐죠. 그럼 요 덧셈 정리만 증명할 줄 알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럼 덧셈 정리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여러분들? 단위원으로 생각해요. 그럼 첫 번째는 요 단위원으로 생각해 보면 증명을 두 가지만 해볼게요. 두 가지만. 어차피 미적분 할 때 또 하긴 할 건데 얘를 이제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이 알파라고 하고 요 q라는 점은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얘네들을 좌표로 쓸 수 있죠. p의 좌표를 뭐라고 써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쓰시면 되나요? 네. q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고 쓰면 되나요? 맞습니까? 그 다음은 뭐 이용하죠?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PQ의 길이의 제곱은 요 OP의 길이 제곱인데 반지름이 1이죠. 그러니까 1의 제곱, OQ의 제곱도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의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요 PQ 길이라고 하는 거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의 전체의 제곱,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의 전체의 제곱이 얘를 정리하면 2 빼기 2배의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맞아요?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알파 더해서 1이고 코사인 제곱 베타랑 사인 제곱 베타 더해서 1이니까 요 2랑 사라져요. 그럼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눈다면 요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좌변에 남은 게 뭐가 됐어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게 나온 거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내가 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유도하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식으로부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유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베타 대신에 뭐 집어넣을까요?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고요. 알파 대신에는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봐요. 오케이?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코사인에 일단 쓰는 거는 코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에다가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었으니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요 식이 또 뭐로 변해요? 요거 근데 부호가 결정되지 않네요. 부호가 결정되지 않으니까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베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로 변해서 그냥 1서분면의 각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쓸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면 여기 우변에 있는 식을 봐봐. 그럼 알파 대신에 뭐 집어넣자 그랬냐면 베타 집어넣자 그랬어. 그럼 코사인 베타가 돼버리고 베타 대신에 요거 집어넣자고 했으니까 사인 알파로 바뀌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대신에 베타 집어넣자고 했으니까 사인 베타가 돼버리고
베타 대신에 요거 집어넣자고 했으니까 코사인 알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덧셈 정리 중에 어느 하나만 증명할 수 있으면 나머지 것들의 덧셈 정리를 증명하는 건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눈이 얘기하지만 보기만 해서는 못해. 자기가 직접 써봐야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형을 활용해서 증명하기. 도형을 이용. 나중에 참조수 보면 한 증명이 8가지가 있거든요. 8가지.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데 요 두 가지 방법만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거야. 그럼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 기억나? 어떻게 했어? 그 직각삼각형 두 개를 갖다 붙였지. 기억나? 얘가 지금 A, 뭐 B, C, D 이렇게 해버리면 얘기를 1로 잡고 알파벳 이렇게 잡자고.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H라고 했으면 여기 H랑 A, B, C, D E, F, G 이렇게 써볼까? 얘는 지금 직각이야. 이 F가 아니라. 이해했어? 직각삼각형 두 개를 잡은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BG 길이를 구하는데 요 BG 길이는 요 지금 B2에다가 이 G를 더해야 되지. B2에다가 이 G를 더해야 하는 거고 요 지금 EG 길이는 CD 길이랑 같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왜 답이 나온 거냐면 요 BG 길이를 봤을 때 요 BG는 1에다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한 거잖아. 맞아? 여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좌변이지. 됐어요? 그럼 B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베타니까 자 얘가 베타면 여기는 여기가 지금 얼마야? 90 빼기 베타죠? 여기 직각이죠? 보이나요? 여기 직각이고 얘도 x예요. 그럼 여기가 베타죠? 그럼 여기도 x죠? 맞아요? 여기 직각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예요. 여기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B 길이를 먼저 구하려면 여기 BC 길이가 얼마예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사인 알파죠? 그럼 사인 알파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요게 사인 알파니까 거기다 코사인 베타를 곱해야 되죠? 그래 B 길이가 나오죠? 됐어요? 그 다음 CD 길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가 지금 코사인 알파예요. 왜냐면 여기가 1이니까. 그럼 그 코사인 알파에다 뭐 곱해야 돼요? 사인 베타를 곱해야 되죠. 그럼 코사인 알파에다가 사인 베타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또 역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꽤나 많아요. 이해했어요? 이해 안 가는 사람. 현수 이해했어요? 안 보고 쓸 수 있겠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덧셈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꽤나 많은데 살짝 유도해 봤고 좀 더 그 다음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해주나? 네. 내가 그 다음 뭐 물어볼 것 같아? 지금 공식들이 얘기하고 있잖아? 네. 지난번에 3세타 했죠? 이거 뭐가 된다 그랬죠? 현수 뭐가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4. 사인 세제곱 세타 3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건 패스. 그 다음 뭐 했죠? 증명? 그 다음 증명 뭐 했죠? 반각 공식 해볼까요?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반각 공식 있으면 어떻게 됐죠? 민선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이면 플러스, 사인이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했던 건 뭐가 있었죠? 사인 A 더하기 사인 B. 이거 해주니 뭐가 됐죠? 네? 합을 곱으로 바꾸는 거. 아 잠시만요. 2 사인의 2분의 A 플러스 B 코사인의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바로 됩니까? 이해가요? 얘도 어떻게 했죠? 얘는 어디에서 증명했었냐면 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는데 여기에 부호만 바뀌어 써 있는 거. 이거 시험 2번 봤어요. 2번 이미. 그럼 이 시험 2번 봤던 게 뭐였냐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 있던 것들을 요 두 개를 더했죠. 더했으면 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A로 치환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B로 치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인 A 더하기 사인 B가 됐고 그 우변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부분은 사라지니까 여기 2배의 알파 대신에는 요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어주면 알파잖아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를 그 다음에 코사인의 베타 대신에는 요 둘을 빼서 2로 나눠줘야 베타잖아요. 그래서 2분의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유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 유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거를 다시 하기엔 좀 우리한테 사치예요. 알겠어요? 우리한테 좀 사치고
그럼 얘를 바탕으로 사실 이 공식이 지금 여기에서는 없지만 그냥 200각 공식만 알면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지워도 되죠? 상학함수는 그 수원에 있는 내용과 덧셈 정리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만 알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2가 삼각함수예요. 챕터 3는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 산술평균, 기하평균, 젠센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까먹었죠, 사실은.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요 문제 1번이 요 지금 그림이 이제 실컷 나와 있지만 얘 세타가 0과 파이일 때 요 사인 세타가 2 사인 2세타라는 게 성립을 할 때 요 사인 세타를 간단히 구해서 답만 쓰래요. 그럼 이렇게 답만 쓰라고 하는 문제들도 가끔 있거든? 답만 쓰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냥 답만 쓰면 돼요. 알겠어? 답 칸이 되게 좁아. 알겠어? 니네 면접 볼 때도 있잖아. 면접 볼 때도 면접 볼 때도 답만 얘기하라 그래. 서울대 면접 봐도 일단 1번에 답이 뭐냐 물어봐. 그럼 대답 못하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 서로. 알겠어 교수랑. 그래서 답을 맞춰야 돼 먼저.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볼게요. 요 사인 세타가 x인데 얘는 2의 사인 세타에 그럼 사인 세타 x였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의 1-x 제곱이죠. 맞습니까? 근데 요때 x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가 싫잖아?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죠. x 제곱은 4x 제곱에 1 빼기 x 제곱이므로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볼까요? 그럼 4x 4승 그 다음에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x제곱으로 묶어보면 4x제곱 마이너스 3은 빵인데 구하고자 하는 x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분의 루트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맞습니까? 나 뭔가 틀렸어요. 2 사인 2세타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4가 돼야 되죠? 맞아요?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제곱하니까 16이 되죠. 다 틀렸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16x 4승이고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x 제곱이냐?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지금 x제곱으로 묶으니까 16x 제곱에 빼기 15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하나는 4분의 루트 15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인데 요 세타가 0과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0도 안 되고요. 마이너스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안 어렵죠? 10초의 정리 시간을 줄게요. 야, 니는 아직 안 끝났어. 오빠 공부 11시에 보낼 거야. 11시요? 응. 가만히 딴 반 수업하는데 돌아다니지 마. 지울게요. 자, 2번은 뭐가 나왔어? 2번. 2번도 사실 얼마 전에 한 거죠? 내가 설명하면서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세배각 공식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요 닮음을 이용하래. 닮음. 여기 A, B, C, D 이렇게 돼 있잖아. A, B, C, D.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똑바로 그려볼게. 얘가 지금 A, B, C, D. 사실 이것도 중학교 때 최고 수준 이런 거 하면 많이 나왔어. 요 길이가 1로 정해져 있죠. 그럼 요 길이가 1이에요. 얘가 36도기 때문에 요게 이등변이잖아요, 지금. 그럼 얘도 36도죠. 그리고 원래 문제에서 얘랑 이등변이라고 했죠. 그럼 요 밑각의 크기가 같았어야 되죠. 그럼 각각이 72도였죠. 그럼 얘도 36도죠. 그럼 얘도 72도고 얘도 72도예요. 맞습니까? 그럼 눈에 보이죠?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게. 맞아? 근데 닮음은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해봐서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각형 ABC랑 뭐가 닮음이냐면 닮음을 쓸 때는 꼭지점을 맞춰주라고 했어요. B, 그다음 C, D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쓸 거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그 왼쪽 삼각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72도를 찾으래. 그럼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지금 1이잖아. 1이 아닌가? 여기 1이죠. 이등변이니까. 됐어요? 1이기 때문에 여기 밑변의 길이를 알았으면 그러니까 얘를 모르니까 x라고 둔 거야. 알겠어? 그럼 요 큰 삼각형에서 밑변에 해당하는 게 1이고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에 해당하는 게 x죠. 그 다음 큰 삼각형에서 요 옆변 이게 뭐라 그러지? 옆변이 아니라 뭐죠? 이게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1 플러스 x 대 얘는 1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요 길이가 됐으니까
코사인 72도란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맞아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BC분의 그 다음에 CH죠. 맞아요? BC분의 CH니까 BC 길이는 1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거의 절반이 답이죠.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게 답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지울 겁니다. 이선 이해해요? 줘도 되죠? 네. 마지막 건 답 뭐 나왔어? 하다 끝났어? 자, 이번에는 나의 오른쪽 그림에서 이 O에서 AB에 내린 거리를 D1이라고 하고 AC에 내린 길이를 D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값을 계산하고 계산 과정도 같이 쓰래. 그럼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이런 지금 원이 있는데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이 있어요. 정오각형이 있고 얘가 지금 A, B, C, D, E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심이 O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얘가 지금 D2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얘가 지금 D1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포스터로 가요. 가? 쌤 김윤이 핸드폰 달래요. 가져가라 그래 직접. 숙제한 거 가지고 오고. 숙제한 거 갖고 와. 공부 똑바로 해. 자, 여기서 D1, D2를 할 건데 정오각형이 한 내각의 크기가 얼마죠? 108도지. 그러면 얘가 지금 108도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5개의 삼각형으로 원래 나누잖아. 그러면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야? 5분의 360도니까 72도지. 맞아? 72도잖아? 72도니까 여기 사이각이 지금 36도죠. 맞아요? 여기 사이각이 36도고 자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요 삼각형에 봤을 때 나 맞게 설명하고 있니? 사실은? 얘가 지금 반지름이 1이라고 했나? 반지름 길이 1이 원에 내접한대. 아 그럼 D1의 길이는 바로 나왔네.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요 길이가 1이고 요 사이각이 36도지. 맞지? 그래서 D1의 길이는 얼마야? 코사인 36도가 될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D2라는 것도 살펴보면 D2라는 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요게 지금 삼각형 여기 두 개에 해당하는 요 중심각이잖아. 그럼 요 각이 지금 얼마냐면 144도죠. 근데 그거의 절반이 요거 여기 72도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D2라고 하는 것도 코사인 72도라는 걸 알겠죠. 됐습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D1에서 요 D2를 빼주래요. D1에서 D2를 빼줄 건데 D1에서 D2를 빼줄 건데 코사인 72도는 위에서 얼마라고 구했었냐면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라고 구했거든요. 위에서. 맞아요? 그럼 D1의 각만 길이만 찾으면 되죠. D1의 길이만. 그럼 D1의 길이란 요거 세타라고 놨을 때 여기가 2세타잖아요. 그럼 200각 공식을 쓸 거예요. 그럼 코사인 2세타는 2배 코사인의 제곱 세타 빼기 1이죠? 맞아요? 그럼 요거 제곱하면 16분의 6 마이너스 2 루트 5 여기서 1을 빼줘야 돼요. 그럼 얘가 8이잖아요. 8이죠? 약분이 되나요 혹시? 그럼 8인데 8분의 6 빼기 2 루트 5인데 4분의 1 빼기 루트 5에서 1을 빼주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줄래?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죠. 왜 0보다 작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면 1을 빼주니까 왜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올 수 있나? 코사인 2세타에다가 넣었어야 되는구나. 젠장. 얘 코사인 2세타가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니까 요걸 x라고 두면 2x 제곱 빼기 1인데 그럼 2x 제곱은 여기다 이제 넘기면 4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나오잖아? 됐지? 그럼 2로 나눠줬어.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 2로 나눠줬어. 그럼 x 제곱은 8분의 3 플러스 루트 5지.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x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x를 구하면 얼마야? 여기 또 루트를 씌워야 되네? x는 루트에 8분의 3 플러스 루트 5인데 그러면 얘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
어 3분의 루트가 4분의 루트 플러스라고. 4분의 루트 5 플러스 1 맞아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바로 계산했죠 니네? 2 곱해서 그냥 분모 문제에다 루트 2를 곱했어요. 그럼 2를 곱하면 얘가 지금 16분의 6 플러스 2루트 5인데 이중분호를 풀어야 되죠. 그럼 얘를 이중분호 풀면 곱해서 5가 되고 더해서 6이 되는 게 5와 1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5 플러스 1이고 얘는 16의 루트 씌우니까 4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얘가 D2고 요 D1이 4분의 루트 5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래매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루트 부분이 사라지네요. 4분의 1 빼기 빼기 4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1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이 정도는 사실은 시간을 조금 주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넘겨서 21, 20. 이건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한번 해보세요. 할만해? 그냥 모르겠어? 할만한지 안 한지?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푼다고 선생님이 힌트를 줬잖아요. 21번은. 그럼 덧셈 정리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 문제를 잘 봐봐. x에 따라 이 막대기를 바라보았을 때 세타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 세타를 측정한 후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막대의 길이를 계산하지. 이런 막대의 길이가 있어. 이 길이를 계산하고 싶은데 얘가 그럼 이렇게 늘려서 그림을 왜 다 점선으로 그리고 있냐? 여기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세타잖아. 그럼 내가 덧셈 정리 이용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야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전체 길이를 모르니까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x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x가 2가 되기도 하고 3도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찾아볼게요. 그럼 우리가 세타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그럼 탄젠트 세타를 찾으려면 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또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탄젠트 알파는 문제에서 얼마예요? 여기서 x분의 a죠. 아직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 있어요. 탄젠트 베타는 x분의 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하면 1 플러스 탄분의 맞아? 네. 맞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그럼 x 제곱분의 a b분의 그럼 어떻게 돼요? 탄젠트 알파에서 탄젠트 베타를 빼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분모 문제 뭐 곱하고 싶어요? x 제곱을 곱해볼까? 그럼 x 제곱 플러스 a b분의 x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x가 얼마일 때야? x가 3일 때 맞냐? 아니다. x가 2일 때. 그러니까 x가 2일 때 문제에서 탄젠트 a가 11분의 2로 나왔잖아요. 11분의 2. 그 다음 x가 3일 때. 요 수평거리가 3m였을 때는 그때 해당하는 세타의 크기를 b라고 했을 때 요 탄젠트 b가 7분의 1로 나온 거죠. 그랬을 때 뭐 구하라고 했냐면 막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막대의 길이인 a-b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a-b를 구하라. 막대의 길이. 이게 막대의 길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다가 x가 2일 때는 자 x가 2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b분의 요 2배 a-b가 11분의 2가 되는 거죠. 얘를 이제 전개해보면 2는 약분하고 그럼 11의 a-b가 4 플러스 ab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 x가 3이었을 때는 9 플러스 ab분의 얘가 3의 a-b인데 그때는 7분의 1로 주어진 거죠. 얘를 곱해보면 21의 a-b가 9 플러스 ab가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식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 a-b를 찾고 싶어 했죠. 그럼 ab만 소거해주면 되네요. 개수가 같네요. 그럼 빼버리면 되겠네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되죠. 그러면 11에서 2 빼주니까 얼마예요? 9배 a-b가 얼마가 되는 거죠? 9배가 아니네요. 11에서 21을 빼야죠. 괄호를 잘못 봤어요. 21을 빼면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뺄게요. 2번에서 1번을 빼면 10배 a-b가 5가 되니까 a-b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막대의 길이. 이해했어요? 네. 할만하죠?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잘 봐. 오늘 아는 도연이가 있는데 이 지면으로부터 눈까지의 높이를 재었을 때 도연이의 조카가 도연이보다 2분의 1m 더 작대요. 그럼 키가 없네요. 키가 없네요.
도현이 이거 봐야 되니까 보면 욕하겠지 나를. 도현이의 조카가 도현이보다 2분의 1m 작대요. 자, 그러면 이건 일단 좀 불필요한 식인 것 같고 얘는 필요해요. 요 탄젠트 세타가 이런 상황인 건 필요하거든. 여기다 살짝 써놓고 시작할까? 얘를 지울까? 지워보고 필요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탄젠트 세타라는 게 이런 그림의 상황에서 x제곱 ab분의 xa 마이너스 몇까지 됐어요. 그리고 한 명은 이게 이제 도현이죠. 도현이가 1m 80 정도 되나요? 180 정도 되니까 얘가 지금 2분의 1m 작다는 거는 50cm가 작은 거네요. 그러면 도현이 조카 얘는 50cm가 작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일단 그때 그 세타의 크기를 fx라고 했어. 그러면 탄젠트 fx란 탄젠트 fx란 도현이의 조카가 2분의 1m 더 작다. 내가 뭔가를 하다가 말았네 아까. 아까 a-b는 2분의 1인 거 나왔지. a-b는 2분의 1인 거 나왔거든. ab를 안 구했네. 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대기 길이를 구하라는 1번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데 2번을 풀려면 얘를 구했어야 되거든. 슬쩍 다시 볼게. 여기 11의 a-b가 아까 4 플러스 ab였잖아. 그러면 a-b가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11이니까 4가 넘어오면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ab는 2분의 3이야. 그럼 요 두 개로부터 a와 b를 다 구할 수 있거든. a는 얼마일 것 같아? a가 2분의 3이고 b가 1이면 딱 맞지? 맞아? a가 2분의 3이고 b가 1이야. 됐어? 얘를 이제 구했다고 생각하고 해볼게. 얘를 구했다고 생각하고 요 탄젠트 fx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죠.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요 x제곱 플러스 요 2분의 3분의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x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자, 그럼 내가 이제 궁금한 건 탄젠트 gx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gx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까요? 도현이가 제시문의 막대기를 바라보았을 때 각을 fx라고 했고 조카가 막대기를 바라보았을 때 얘의 크기를 gx라고 했어. 그럼 탄젠트 gx는 어떻게 될까? 얘가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도현이 조카 입장에서 보면은 조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 그림이. 됐어? 얘가 둘 다 2분의 1만큼 더 더해줘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이 도현이 조카가 봤을 때를 요 전체를 A'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를 B'이라고 하면 요 막대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은 어떤 관계냐면 A'은 A 플러스 2분의 1의 관계고 B'은 B 플러스 2분의 1의 관계가 있을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내가 이 식은 똑같이 나오잖아 지금. 이 식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럼 A' 빼기 B'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둘이 뺀 거니까 A-B랑 같아. 그래서 분자는 2분의 1x가 변화가 없거든. 됐어? 근데 분모에는 변화가 생기거든. 요 A, B를 곱한 값은 좀 변해. 얘네들을 곱한 값은 어떻게 될까? 얘네들 곱해봐. 곱해보면 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4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지금 원래 2분의 3이었고 얘는 지금 더했으니까 2분의 5고 얘는 4분의 1이지. 그럼 얘네들을 다 그 곱해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는 똑같은데 요 분모가 변하거든. 분모에 얘네들의 곱이 변한다는 얘기거든. 얘네들의 곱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을 곱했어. 얘네들 곱하면 A, B.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구나.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B 하면 2분의 5였으니까 4분의 5. 이렇게 돼. 그러면은 A, B 곱하면은 2분의 3이었어. 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4분의 5였어. 그럼 둘이 더하면 4분의 6이야. 그럼 2분의 3이지. 그럼 2분의 3이랑 2분의 3을 더했으니까 3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얘가 2분의 3이 아니라 이번에는 3이 와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뭘 찾으라고 했냐면
요 지금 x가 0으로 갈 때 이제부터는 이제 계산이에요. 미적분. 요 gx분의 fx를 구하고 이 풀이 과정을 써라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얘네들을 구하려면 지금 x가 0으로 갈 땐 얘네들가 다 어디로 가요? 얘가 지금 분모는 3으로 가고 분자는 0으로 가니까 탄젠트 gx가 0으로 가죠. 맞아요? 탄젠트 gx가 0으로 가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간다는 거는 여기서 gx를 따로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 줘야 되거든.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이용해 주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 주는 거야. 얘가 지금 fx가 있는데 여기 탄젠트 fx 이렇게 곱해봐. 이런 식으로. 봐봐. 미적분에서 이제 많이 하게 될 내용인데 요 fx도 gx도 탄젠트 fx랑 탄젠트 gx도 0으로 가요. 그러니까 x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요 fx도 0으로 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했어? 다시 x가 0으로 가면 탄젠트 fx가 0으로 가죠. 그래서 fx도 0으로 가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 이런 식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탄젠트 gx. 그 다음에 원래 없었던 게 있네요. gx분의 탄젠트 fx. 이렇게 써도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뭘 이용하고 싶은 거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sin x가 1이었잖아. 그러면 탄젠트 x도 1이지. 맞아? 선생님 예전에 얘기했는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형태만 같으면 그게 1이라고 했어. 0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fx가 있든 gx가 있든 상관이 없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1이라고. 얘도 1이라고. 됐어? 그럼 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선 결국 얘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 그럼 얘를 구하라는 말은 얘분의 얘잖아. 그럼 얘분의 얘라는 거는 2분의 1 x가 다 사라졌지. 그럼 분모에 뭐가 남은 거야? x제곱 플러스 2분의 3분의 x제곱 플러스 3이 남은 거고 얘를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2분의 3분의 3 그래서 답이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삼각함수의 극한은 조금 이용해서 계산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야지만 요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막상 같이 보고 나니까 어때요? 할만하지 않아요? 혜준아 할만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복습을 잘해야 돼요. 이게 한 문제 보면 뭐 시간만 있으면 풀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다 이해는 해. 사실 너희 정도면 다 이해할 건데 요게 이제 몰아서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한 문제가 사실 쉬운 3점, 어려운 3점, 쉬운 4점, 어려운 4점 이렇게 있잖아. 뭐 수능 문제 보면은 그럼 요 정도면 이 정도 급의 문제는 어느 정도냐면 어려운 4점 정도 돼요. 어려운 4점 정도 되는데 완전 어려운 4점은 아니에요. 알겠죠? 완전 어려운 4점은 우리가 지난번에 2학기 때 좀 맛본 게 있죠.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어려운 4점 정도예요. 어려운 4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아까 옆에 재수한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3화 모의고사는 수투가 어차피 미적분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 일단 마인드가 일단 나쁘지 않아요, 걔는. 그래서 내가 맞아. 어차피 미적분이랑 똑같잖아. 이러니까 3화 모의고사 1등급 나오겠죠? 이러는 거지. 너 1등급 보고 공부하는구나. 그럼 2등급 나오겠네?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고 공부해야 1등급 나오는 거야. 알겠어? 1등급 맞으려고 공부하면 2등급 나와. 자, 22번. 또 마저 해볼게요. 22번까지는 오늘 할 건데,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행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했어요. 정행각형. 이게 쭉 있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행각형이에요. 여기가 2죠. 그럼 내가 요 삼각형 n개 합으로 구하자고 했죠. 삼각형 n개 합.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모르죠. x. 그럼 요 중심은 어떻게 되죠? 원래 2파인데 n각형이니까 n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이용할 거냐면 요 x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x를 구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걸 n개 곱할 겁니다. 그럼 x를 구하려면 j 코사인 법칙을 쓰죠. 4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의 코사인 n분의 2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x제곱으로 묶어보면 1 빼기 2의 코사인 n분의 2파이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x제곱은 1 빼기 2배의 코사인 n분의 2파이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2예요? 아, 2 마이너스죠? 왜 이렇게 썼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2가 약분되네요. 2가 약분해버리면 1 빼기 이렇게 나오겠죠. 네. 됐습니까? 그럼 내가 그 삼각형 n개의 합은 SN은 n개, 그럼 요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x제곱의 사인의 n분의 2파이죠. 네. 됐어요? 그럼 x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n에 1 빼기 코사인의 n분의 2파이에 2 곱하기 사인의 n분의 2파이니까 뭐 2는 약분해서 쓰시면 돼요. 좀 더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1 빼기 코사인의 n분의 2파이 분의 n 곱하기 사인의 n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복잡하게 쓰여 있을 뿐입니다.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이걸 n으로 보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분의 sn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n제곱분의 sn을 구하려면 얘는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n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으로 나눠보면 나눴으니까 여기 n 곱하기 1 빼기 코사인 n분의 2파이가 있고 얘는 사인 n분의 2파이 이렇게 남았죠. 맞아요? 그럼 이거 극한값 어떻게 계산하죠?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n분의 1을 뭐 x로 치환해볼까요? x로 치환하면 요 식이 x가 0으로 갔을 때 얘는 1 빼기 코사인의 2파이 x분의 얘는 x 곱하기 사인의 2파이 x죠. 그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요? x제곱으로 나눠주죠? 분모 분자를. 됐어요? 여기가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x가 0으로 가면? 얘는 2파이로 가죠? 자, 요건 어디로 가죠? 자, 이거부터 x가 0으로 갔을 때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x 이거 어디로 간다 그랬죠? 2분의 1. 그렇지. 이거 2분의 1인 거 모르면 노답이에요 진짜. x가 0으로 갔을 때 1 빼기 코사인 kx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2분의 K. 그렇지. 2분의 k 제곱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2분의 2파이의 제곱이죠. 그럼 2분의 4파이 제곱이니까 2파이 제곱인가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되죠? 얘분의 2니까 답은 파이분의 1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알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고 뭐 내가 그냥 계속 해주는 것보다 니네가 하는 게 나으니까. 외접하는 거였어요? 한 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에 외접하는 원볼의 부피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한번 직접 풀어봐요.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 오늘 풀어보고 다 푼 애들은 남은 시간은 앞에 거 복습합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습하세요. 복습.